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에 앞서 아직은 TV2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그거 말고 이젠 후보랑 김혜경식 두 사람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 대선이 끝나자마자 두 분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변화서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김혜경 씨를 둘러싼 첫 번째 논란이 공무원 사적 이용이게 있었죠.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 있었나 싶어요. 야배 배달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배달을 시키고 심지어는 집안일까지 공무원에 따라하는 것인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더욱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른바 카드 강의였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난 뒤에 그거를 취소하고 나중에 법인 카드로 결제한을 카드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했던 게 한두 건 정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수차례나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직접 나아가지 사과했습니다. 선고가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매금수를 둘러선 논란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법인 카드를 사적을 이용했다. 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판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김혜경 씨 위의 논란과 굉장히 유사한 논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던 건데요. 자 보니까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 카드로 노래주점을 가거나 마사지 등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분은 지금 보니까 논란이 됐던 게 27일 정도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사실상 필수로 터진다라고 한다면 김혜경 씨의 경우도 그렇게 적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법인의 비용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김혜경 씨랑 유사합니다. 저분은 시키기 위해서 그냥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해 괴물신 어떻습니까? 성남시 자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에 아니었습니다. 김혜경 씨에 처했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저 게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 토드 시저 분한테 어느 정도의 선고가 나왔는지 그거를 좀 봐야 이겠죠. 1심에서는 지금 이분에 대해 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는 않았던 것인데요. 약간 좀 형이 작게 나왔죠.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2심에가 가지고 원심이 뒤집혔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형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더 무겁게 내렸던 것이죠. 그런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뭐 후보가 됐거나 김혜경 씨가 되거나 대통령 선고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유능한 변호사를 구현한다니깐 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자시고 그런 거를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병원서부터 빨리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일반 개인한테도 징역 6개월의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김혜경 씨한테는 얼마나 성과 크게 되겠습니까? 조국도 보세요. 정정 신 교수가 구속이 될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래 가도 충격을 많이 받았기였어요. 이제는 후보는 그런 전철을 밟으며 안 되죠.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대비를 하시고 변화서부터 구해 놓으시는 거, 그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모 후보가 김혜응 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선 일단 제일 첫 번째,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모 후보의 선거 공보물이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가 기록의 공무원을
사칭에 딱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됐던 게 소명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소명을 듣고 있으면 야, 마치 이젠 후보가 억울한 피해자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때 당시 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까 이재모 후보가 국무원 사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정상적이어 따라간다면 적으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기 논란이 되고 난 뒤에 선관위에서 무슨 막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기대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죠. 검사 사칭 소명했던 거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처럼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당연히 예상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건데요. 제가 좀 주목했던 게 뭐냐면 허위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근거입니다. 근거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소명서에다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적는다 라기보다 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재모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셨습니다. 진영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고발이 됐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줬습니까야 톤에 나가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객관적인 진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하는 그런 점에서 그게 인정이 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내렸었죠. 보세요. 실제로 이재모 후보와 그때 당시에 기사회생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대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 그것은 의견 피력이라고 하면서 다 주었던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을 의견 피력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이유로 봐줬던 겁니다. 그때 당시 이재모 후보가 7대5로 기사회 생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글 진술을 통해서 어떻게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맥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50억 클럽에 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까? 조재현 대법관 그리고 성명 불상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눈에 띄는 사람이 권순의 대법관인데 유동구가 뭘 하는 겁니까? 2019년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하필이면 그런데 2019년도가 언제입니까? 이제 머거보의 대법원 판결이 시작될 때입니다. 권순일이 되거나 조지현이 되거나 그리고 성명불상의 부장판사가 됐거나 저분들이 이젠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처음 건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그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김만배와 유동규 두 사람의 녹취록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어 흥미롭게도 김남배가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너는 청와대나 그런데 들어가지 말고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사장 그런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미 저때 당시 이재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전제하고 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저 대화가 언제 다 왔냐. 2020년도 7월 6일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참으로 공교롭게도 저 때가 언제냐. 대법원 판결에 나오기 10일 전입니다. 질문해봐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인간 내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더 전에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혹시 혹여나 김만배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7대5로 이젠 후보가 기사회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거가 끝나고 천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둔 검사 꼭 한둔 검사장이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이 검찰 중정이 되더라도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 이재모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이분은 지금 청와대 가겠다라는 상상을 하시게 아니라 변호사를 구하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